네, 안녕하세요. 3D 코트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이 3D 코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3D 코트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뭐 지브러시라든지 머드박스 아니면 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크럽트를 한 이후에 물론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면의 분배라든지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만 하이 폴리곤으로 제작된 단계가 없는 오브젝트를 갖고 와서 면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3D 코트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제 기능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오브젝트를 그려서 직접 오브젝트를 뭐 페인팅을 한다거나 뭐 좌표를 빈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 3D 코트의 어떤 주요 기능은 일반적으로 리토포가 어떤 주요 기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3D 코트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리토포에 대해서만 우선 좀 봐드릴 거예요. 뭐 UV를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럽트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도 좀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리토포입니다. 자, 리토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토퍼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가 어디서 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3D 코트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네요. 다운로드 항목에 가셔서 64비트의 버전을 받으시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를 하시고 나서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3D 코트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겠고요. 자, 오브젝트를 자, 여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 뭐 페인트라는 기능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에 지원하는 쉐이더 라이벌리,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리토포 기능보다는 3D 기능처럼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리토포 말고더라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운로드 설치가 끝났으면 지브러쉬를 잠시만 켜보겠습니다. 지브러쉬에서 리토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리메셔 디시메이션이라고 해서 면의 재분배 형태를 좀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서 리토포를 한번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리토포를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에 대한 최적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쪽, 영상 쪽이나 이런 데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뼈를 심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캐닝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핑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플랫폼에 최적화하는 단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툴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오브젝트를 하나만 좀 갖고 올게요. 드래그를 해서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오브젝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Shift F를 잠시 해볼게요. 그러면 자, 면이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브 디비전 값에 가시게 되면 구성이 있는데 뭐 이빨하고 이거는 좀 빼겠습니다. 자, 우선 뭐 딜리트로 좀 지워버리고요. 우선 바깥에 있는 것만 리토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브러시 내에서도 토폴라지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리메셔라는 기능도 있긴 있지만 이 리메셔 기능보다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3D 코트에서 면의 재분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에 대해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지오메탈에 가시게 되면 이런 단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달성 단계가 나와 있는데 자, 1단계를 이렇게 놓으셔도 면 자체가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좀 부적합하죠. 그리고 면의 구성을 잘 보시게 되면 면도 전체적으로 배분이 게임에서는 좀 부적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게임에 맞게 최적화하는 상태로 폴리곤을 좀 줄여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리메셔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 리메셔의 단계를 우리가 코트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얼굴이죠. 얼굴 형태니까 얼굴 형태만 좀 잠시 보시고 다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단계를 델 로어로 참 없애겠습니다. 우선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면이 굉장히 많죠. 이 많은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긴 되는데 지금 단계는 굉장히 많죠. 폴리 카운터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플러그인에 가시게 되면 선반을 이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디스메이션이라는 마스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어떤 기능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보면 프로세스 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단계를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뭐 우리말로 하시면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프리패스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폴리곤에 따라서 이 양이 적어지면 전체적인 단계도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 단계가 줄어드는 단계는 폴리곤의 어떤 입사각에 대해서 폴리곤이 많이 배분이 되는 데가 있고 적게 배분이 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대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지만 이 디시메이션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초기 단위는 한 20 정도로 놓고 한번 작곡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에 대한 폴리곤 배분이 되네요. 한 15 정도를 한번 잡아볼까요? 한 15 정도로 잡아주시고, 네, 프리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면이, 예, 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죠?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뭐, 10 정도로. 예, 공률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 그다지, 뭐, 그렇게 크게는,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면이 57,000개 정도로 줄었네요. 그죠? 예, 15만 개에서 57,000개로 줄었어요. 자, Shift F를 누르시면, 예, 컨트롤 Z를 다시 해주시고요. 예, 단계는 다시 6단계에서 에텔로를 하시고, 15 정도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이번엔 공률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렇죠? 자, 프리패스를 작업해줍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포트로 우선 넘기겠습니다. 엑스포트로, 자, 바탕화면에다가 OBJ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뭐 페이스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엑스포트로 보냈습니다. 자, 내려놓으시고요. 자, 불러오실 때는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불러옵니다. 자, 근데 임포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임포트에 있는 메시 방법도 있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다른 걸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 메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라는 메시는 우리가 메시가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 두 개가 있으면 나중에 UV 마스터를 통해서 좌표를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는 나중에 두 개를 같이 불러가서 우리가 우리가 단계를 나눌 수 있잖아요. 서브 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브 툴에서 이렇게 나누는 단계가 있었죠. 예,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설정을 하실 거니까 파일에서 레퍼런스 메시라는 부분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자, 페이스라는 부분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네요. 그죠? 자, 불러왔는데 우선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그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컨트롤 하시는 부분은요, 마우스 버튼을 사용하시는 분하고 타블렛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타블렛으로 쓰시는 분은, 타블렛에 빈 공간에 갖다 대시고, 회전을 하시게 되면 회전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태블릿 설정에 따라서 버튼을 위아래 버튼 두 개의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으로 되어 있으시면, Alt를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회전. 가운데 버튼은 뭐예요? 펜. 오른쪽 버튼은 줌인 줌아웃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해상도라든가 밝기라는 부분을 좀 조절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에디트에 대한 헬프라는 기능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자, 메뉴바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메뉴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메뉴의 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보이든가 뭐 보이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죠? 예, 보이는 방법에 따라서 쉐이드 자체를 표현하는 게 좀 틀립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내가 선반을 띄워낼 수 있어요. 이건 지브러시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뭐, 쉐이더를 따로 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나중에 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 메뉴들이 좀 나와 있어요. 빛의 밝기인데, 위에 있는 거는 컨트라스트예요. 컨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겠고요. 자, 컨트라스트는 이제 밑에 옆에 있는 라이트를 좀 조절하시면, 라이트에 대한 값을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컨트라스트를 누르시면 컨트라스트 역시 조절이 가능하죠. 컨트라스트 값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뭐 옆에 있는 스케일 부분도 역시 라이트에 대한 회전 방향, 그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블러 방향 여러 가지 메뉴 툴 환경에 대한 겁니다. 회전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무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기능하고 똑같죠? 자, 이거 잠시만 꺼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뷰포트에 대한 제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어떤 쉐이더로 쓰시지는 뭐 중요하겠지만, 뭐 라이트 부분도 약간 너무 밝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와이어 프레임은 와이어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 라이트가 좀 밝네요. 그죠? 라이트가 좀 밝으니까 좀 줄여서 컨트라스트도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줄이시면 오브젝트가 보이게 되겠죠. 자, 오브젝트의 디스플레이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뭐 스크럽 툴에 대한 내용을 이용을 할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3D에서 보는 거와 거의 똑같습니다.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토폴라지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히 보시면 뭐 시메트릭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메트릭은 이제 좌우 대칭일 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메트릭을 하시게 되면 뭐 X축으로 할 건지 뭐 Y축으로 할 건지 놓을 건데 뭐 X축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줄선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드로 클릭 하시면 이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요런 단계가 시메트릭이에요. 시메트릭을 통해서 면 자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토폴라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무브라는 기능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셀렉트는 선택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브러쉬 기능, 그죠? 뭐 이런 이제 뭐 클럽 기능, 자르는 기능, 뭐 메뉴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드 스크립트 스프리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스프리트는 뭐 중간에 이렇게 면을 나눌 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를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스크립트라는 스크립트는 여기도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델 엣지고 뭐 스프리트 엣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스프리트 링, 뭐 슬라이드 엣지 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하시면 엣지를 선택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차후적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 합니다.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면을 만들어 가는 기능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기능이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토폴라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 기능에 대한 주요 메리트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